예, 이번 시간에는 다시 신라김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때는 사로국 시대 미추왕 이후 석시왕조 후반기는 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예, 당시 신라는 빠르면 기림 때부터, 기림 때부터니까 당시 신라는 외국인 임나에 종속됩니다. 임나와 김해 구야국은 엄연히 다르죠. 아무튼 그 암흑 시대의 뒷모습에 신라 모용씨 왕조의 출현이 있었습니다. 모용 선비화된 서역 집단이 들어온 거죠. 내무랑은 김씨가 아닙니다. 김씨가 아니었죠. 기록에 내무랑 이름이 나오죠. 루한, 그러니까 모루한, 모용루한이 되겠습니다. 모용씨는 선비적 일파죠. 모용황 군대 일원으로 참전한 이들 중 서역인도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유대인, 아랍인 퉁치는 경향이 있죠. 서역인이란 말을 곧잘 씁니다. 그 채널 보시면 앞면 위에 그 지도 보시면 두 루트가 있죠. 북흉로 루트와 남흉로 루트가 있습니다. 그게 둘이 동해안가에서는 겹쳐져서 쭉 내려오다 하나는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죠. 신라김씨와 일본 하타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하나는 북의 유태, 하나는 목의 유태가 되겠습니다. 두 집단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암흑기를 걷어냈으니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라김씨와 야마토 조정의 하타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나가 아닙니다. 야마토예요. 구분해야 되고, 야마토 정권이 임나를 지배한 게 되겠죠. 삼국사기는 마립간 칭호가 눌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삼국유사는 내물 때부터라 봅니다. 유사는 퉁쳐도 무방하다 본 거죠. 어차피 혈통은 내물이나 눌지나 같으니까.
눌지왕은 내물왕의 장자죠. 반면 내물과 눌지 사이 실성왕은 기말지의 후손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복수인가요? 내물의 둘째 아들은 고구려에, 셋째는 일본에 볼모로 보내니까요. 해서 이 공식적으로 마립간 칭호의 시작은 눌지 때부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내물은 그러면은 이사금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혈통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최종 정리된 사로신라 왕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뒤로 재조정해야 돼서 생략하겠고요. 1대 왕 파사이사금, 2대 지마, 3대 일성, 4대 아달라, 여기까지가 사로국 박씨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대 벌휴, 6대 내해, 7대 조분, 8대 첨해. 첨해는 조분 동생이고요. 예, 여기는 사로국 석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대 미추이사금은 기말지 5대손 구도의 아들로 사로국 김씨조가 되겠습니다. 10대 유레이사금은 조분이사금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11대 기림이사금 때 신라라는 국호를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림 다음이 12대 흘해. 흘해는 앞서 내해의 2대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대 내물. 내물 마립간이라는 말보다 내물 이사금이라는 말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하네요. 전환기니까 오자마자 마립간 칭호로 쓰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가 김씨로 둔갑한 모씨, 일설에는 김씨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이라 이 김씨성을 채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흉노인이겠네요. 맞다면 그렇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김일제하고도 연관이 되겠네요. 이서국, 고조선 진한 유민 중 흉노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무왕릉비가 말이 되죠. 파경진씨가 진나라가 망한 뒤 온 휴도왕 세력이 되는 거죠. 투는 뭐 김일제고요. 한무제 처지에서 흉노와 고조선은 같은 오랑캐로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흉노의 신앙에는 곰숭배 전통이 있습니다. 순장 풍습도 흉노의 유습입니다. 신라는 지증왕 때 순장을 폐지했지만 대가야는 마지막 왕 때까지 순장을 치르죠. 가주몽, 여기서 가주몽은 모용씨 진입을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 일부 전현 세력이 고구려 폐해서 진한 땅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 주몽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예, 이 가주몽이라는 말은 또한 왕망이 신나라가, 그러니까 왕망의 신나라가 고구려를 공략한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피해서 신라로, 그러니까 진안으로 남한 세력, 즉 모용씨 진입도 뜻하죠. 이번 시간은 신라 문무대항릉비에서 태조 성한왕, 태조 성한왕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석, 이곳은 영주 풍기고 비로사 진공대사 보법 탑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조 성한왕은 누구일까?
파경진씨. 파경진씨는 효도왕 세력. 그리고 투는 김일제. 가주몽은 주몽을 부렸다. 이 왕망신나라와, 그러니까 왕망신나라의 고구려 공략가, 그리고 고구려를 피해 남하한 일부 전현 세력, 모용황의 군대인데 이제 모용 선비 이 속에 있던, 들어있던 그 모용 선비 중에 그 서역인 집단, 그리고 이제 진백. 진백이라는 인물은 이 진시 황제의 진나라와 연관이 있고요. 혹자는 그 진묵공이라고 하기도 하죠. 진시 황제의 20대 선조인가? 진묵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문무왕 비무는 중국 진시황 진나라와 진안김씨, 그리고 일본 하타시 설에 기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라 코드보다 진한 코드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화관지 후는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그 소금천씨 마냥 중국적인 중화주의적인 기원으로 멀리 잡아놓은 거고요. 화관지후에서 화관이 중국 신화에서 염제 신농씨로 뒤이어 황제 헌원씨가 일어났다고 나오죠. 우리는 그 문무왕 비석에서 중국 진나라 황제와 한국의 진한 세력의 진왕의 유래로 사망오제 전설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신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경북 정권이죠. 가야도 경북이 정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낙동강 서안에 경북 서부와 경남 서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야고요. 육가야 아니고 오가야고요. 김해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TK 김씨, 그러니까 신라, 진한 신라, 이 합쳐서 얘기하자면 이 진한과 신라의 실체가 뭐냐? 쉽게 말해서 그 TK 김씨 기반 위에 모용씨 왕조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그 성환왕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말지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알지 아들 세한, 열한이라고도 하는 세한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알제 7세손으로 김시중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 문무왕릉비 특성상 지금 짚어보고 있는 계보는 하나의 한 씨족 계보라기보다 국가적 조상 리스트 계보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성환왕이 석씨라고 봅니다. 연도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사람들 해설에 연도를 붙여놨는데 탁본에는 명칭만 나오니까요. 태조 성환왕은 기림 이사금이 아닌가 봅니다. 신라라는 국호가 이때 최초로 사용되는데 신라의 태조는 석씨 기림 이사금이 되겠습니다. 기림 이사금이었던 거죠. 모용씨가 진입 후 바로 집권한 게 아니었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점에서 내무랑은 마립강보다 이사금이 아니었을까?
예, 네모랑이 마립감보다 이사금이라고 하면은 이 삼국유사보다 삼국사기가 맞게 됩니다. 이 문무왕릉비는 문무왕릉비는 문무왕릉 그러니까 문무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신문왕 때 그러니까 문무왕 이후 신문왕 때 초에 만들어진데 흉노왕자 김일제가 진한 유민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국내 유일한 자료입니다. 이 비석은 일찍이 파손돼서 내용의 전모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비문의 전반부에 투 김일제의 후손이 7대를 이어내려와 라고 운문한 후 문무왕의 국가적 15대조 성한왕의 출현을 언급합니다. 정치적 목적에서 국가 통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중 중심지는 TK가 되겠고요. 오늘날로 치면 한국당 포지션이랄까요?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 때 대구 경북 빼고는 다 민주당 당선 지역이었죠. 예, 제주도는 무소속이 되네요. 아무튼 그 보수의 심장이 어딘지를 역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위기 때 극명하게 드러났던 거죠. 이상한 게 그 불교든 목사든 호남에만 가면 좌경화가 되는 거는 이건 종교 문제와도 상관이 없는, 물론 그 주사파도 하나의 종교긴 하지만 이거는 그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싸움, 세계화 대 반세계화. 호남의 유대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호남에 1945 이전 호남에 유대인은 없었죠. 그 점에서는 이 비교 이렇게 갖다 대는 게 맞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은 이제 마르크스 라인을 따른다. 예수 대 마르크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계화 대 반세계화 간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고요. 물론 호남에도 우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호남 좌파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곳 TK보다 호남에 좌파가 많다는 건 숨길 수 없는 팩트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퉁치지 말란 말이 되겠습니다. 호남에도 소수지만 우파가 있죠. 아무튼 신라 태조 성환왕은 석씨가 되겠습니다. 조선 태조왕이 이성계고 고려 태조가 왕건이면 신라 태조는 석기림, 기림을 다른 말로 기립이라고 하기도 한데 아니면 석기립? 아무튼 석씨가 되겠고요. 그러면 신라 국호사형은 기림때가 되겠죠. 기림은 11대 왕입니다. 사로국 신라국 합치면 11대 왕이에요. 신라왕은 56명이 아닌, 그러니까 진한 신라, 그러니까 사로신라라고 해야 정확하죠. 경주 사로국과 진한 소국들 중에 하나가 경주에 있는 사로국이니까 이 사로신라국은 왕은 56명이 아닌 52명이 되겠고요. 1년이 52주니까 1주마다 한 명의 왕을 돌아가며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능비나 묘비는, 그러니까 능비나 묘비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데 기념비라고 하는 게 문무대왕 기념비, 문무대왕 능비, 문무대왕 묘비, 이 말보다 문무대왕 기념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문무대왕 기념비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한부 루토파 코드가 되겠습니다. 통일한국 시한부 루토파. 루토파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종이든 아니든 크게 신경 안 쓰죠. 효력이 없어요. 칼빈파하고 차이입니다. 그게 문무왕 코드고요.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문무왕 코드고. 자, 이곳은 풍기 비로사죠. 영주 풍기의 비로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진공대사 보법 탑비인데요. 진공대사는 경주 출신으로 성은 김씨입니다. 흔히 진공대사비 그러면 원주, 강원도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 탑비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거는 다른 비석이에요. 태조는 그에게 진공대사라는 시호를 주고 보법이라는 탑명을 내렸습니다. 비문은 채언이가 짓죠. 채언이는 고려 개경 황궁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조선 이 한성 전궁인 경복궁은 정도전이 설계했고, 개경 황궁은 최원희가 설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석은 신라 마지막 경순왕이 신라를 들어 고려 왕군에게 바친 935년 직후인 93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라와 고려를 구분하셔야 되는 게, 삼국유사는 야사집이나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야사에 사실 속하지만 일부 건질 게 있어요. 야사 중엔 또 정사죠. 야사 중엔 정사인데 일부 건질 게 있고요. 삼국사기는 정사이지만 초기 기록 부분이 약합니다. 이것은 사로국과 신라국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총국이 되겠습니다. 고려하면 왕망 그리고 김일제, 흉노가 생각나는데요. 이 낙동강 서안의 변환과 TK 내 낙동강 동안의 진안과도 연관이 있죠. 순장 풍습은 흉노 풍습입니다. 신라는 순장을 지정왕 때 금하죠. 하지만 발로국, 전기엔 발로국, 후기엔 대가야. 아무튼 고령가야는 마지막 왕 때까지 순장을 치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고령가야? 헷갈리실 수 있죠. 고령가야? 함창? 고령? 고령가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무엇이 고령가야일까? 고령가야가 있었다는 옛 함창군,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의 경북 상주시 함창읍 지역은 사벌국 지역에 속했어요. 낙동강이라는 말도 사벌국의 도읍이었던 낙양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첨해왕 때 정벌되어 상주로 고쳤다고 하죠. 낙양의 동쪽에 와서야 강다운 면모를 갖추고 흐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고을에서 세 나라 왕을 배출한 지역이 있을까? 그래서 경주 이러니까 아니에요. 허허, 상주뿐입니다. 사벌왕릉의 사벌국과 함창 고령 가야국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이 상주 사람이죠. 그래서 상주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편이 우와, 그러면 제조상 뿌리도 상주네요. 전 고령 가야 후손인데요. 허허 라는 말도 있습니다. 함창 김씨인가요? 이 고령 가야가
이 경북 고령하고 한자가 달라요. 경북 고령은 노풀고를 쓰는데 여기는 옛고를 쓰죠. 경주하면 신라, 상주하면 가야, 그리고 후백제 합쳐서 경상도가 되네요. 해서 경북 고령과 상주의 고령인 가야의 고령은 한자가 다르다는 사실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날 진주가 고령 가야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창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가야라는 명칭이 붙은 건 고려 때고요. 하나의 독립소국에다 후대 고령가야라는 국명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령은 신라 경도광 때 붙여진 지명인데 가야와 붙어서 국가명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창이 이 5가야, 함창, 성주, 고령, 함안, 고성 이 5가야 중에 고령가에 해당되는데 경북 고령과 헷갈리면 안됩니다. 진주 옛 이름이 거열이었고 거열과 고령은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니냐. 하지만 거열은 오늘날 거창군이고요. 진주는 당시에 자타국이라는 소국이었죠. 함창이 5가야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이 남한여초 관념에 의한 걸로 보이고요. 본조사력은 고령가야를 가리현이라고 했지만 가리현은 성상군이라고 삼국사기는 말했으니까 성상군은 벽진가야죠. 그래서 가리현을 고령가야에 비정한 건 분명 본조사력 저자의 잘못입니다. 훗날 구야국 편에서도 말하겠지만 김해를 5가야 중에 넣은 본조사력은 잘못된 거라 하겠습니다. 구야국은 이 부분은 이서국과 같이 봐야 됩니다. 김수로와 김할진 문제죠. 김해 빼고 고성을 넣어야 맞겠습니다. 흔히 선거 처리되면 부산 김해 지역 빼고 경남은 서부 지역이 자유한국당 당선 우세 지역인 게 이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역사하고 연관된 것 같다는 말이 됩니다. 진짜 가야인은 낙동강 서안 지역의 경북 서부와 경남 서부에 걸쳐 있는 거죠. 이 점이 신라 고려의 차이가 되겠고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김할지를 말합니다. 김수로는 그 삼국유사에만 상세히 나오죠. 수로가 누군지 잘 모른다. 이렇게 열전 김유신 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문에서는 김할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김할지를 말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 성한왕이 등장합니다. 이 신라 태조 성한왕을 언급하는 금성문은 흔히 문무왕릉비라 불리는 문무대왕 업적 기념비를 비롯해서 5곳이죠. 우선에 그 662년 건립된 문무왕릉비. 문무왕릉비에서는 15대 조상은 성한왕 이렇게 나오고요. 695년 건립된 김인문비는 태조 한왕은 천년의 네모, 여기서 네모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워져서 천년에 마모돼서 보이지 않는 거죠. 천년의 네모 무엇을 열고 라고 나옵니다. 872년 직후 건립된 흥덕대왕비는 태조성한이라고 나오고요. 937년 건립된 황해도 해주 광조사 진철대사 보월승공탑비는 대사의 본명은 이엄이고 속성은 김씨이니 그 선조는 계리민이다. 그 나라 역사를 살펴보니 실로 성한의 먼 자손이다 라고 나온다. 그리고 이곳 939년 건립된 풍기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에서는 네모우는 속성이 김씨이니 계리민이다. 그 성조는 성한으로부터 내려와 나물에서 크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너무 적어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예, 5개 금성문 중에서 앞에 말한 그 문무대왕비하고 그 다음에 흥덕대왕비, 예, 문무대왕비, 그 다음에 김인문비, 흥덕대왕비 이 3가지는 신라 때 만들어졌고요. 예, 뒤에 2개는 그 해주 광주사 진철대사 보궐성공 탑비하고 풍기비로사 이곳 진공대사 보법탑비 이 2개는 이제 고려 때 만들어졌어요. 예, 경순왕이 나라를 들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바친 935년 직후에 건립된 거죠. 예, 잘 들어보세요. 이 신라 때 만들어진 새 비문에는 성한왕을 김씨 왕조의 시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조 한왕, 태조 성한이라고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 한도 한민족 할 때 한이 아니에요. 이 한국 할 때 한이 아니라고요, 한자가. 예, 중국의 한나라 할 때 한입니다. 문무왕릉비는 이 성한왕이 15대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조상이 되겠습니다. 경순왕이 나라를 바친 직후에 이 고려 초기에 쓰인 2 비문은 성한왕과 김씨를 엮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한민족 할 때 한으로 바뀌게 돼요, 고려 때. 그래서 이거는 그 자진해서 찌그러지는 게 되겠습니다. 복속의 표시랄까요? 그 고려 당시 그 개경 지도를 보면 라왕소거라고, 예, 그 신라 경순왕이 이제 그